시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오후 들어서 낙폭이 조금 더 커지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60선은 물론 오늘 1950선 아래로 밀려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16%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되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장중 내내 강보합권을 유지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가 하락 반전하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낙폭이 좀 컸던 우리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정리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합정지점 최지훈 연구원,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 이후에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커지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중국발 이슈가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HSBC 그 PMI 지수가 5개월 만에 50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49.6을 기록을 하였고요. 시장 전망치와 이전치 대비했을 때 가파르게 하락하며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외에 그 외국인의 공격적인 선물 매도, 또한 비차익 매도세도 코스피의 낙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고요. 최근 국내 지수는 그 하단은 견고하게 확보하고 그리고 최근 반등하는 모습이었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 또한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감 등 악재로 부각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도 염두에 두는 그런 보수적인 접근이 유효해 보입니다. 또한 오늘 현대차를 시작으로 대형주의 본격적인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실적 발표 후 그 종목별 업종별 추가적인 변동성과 차별화도 염두에 둘 시점이고요. 실적 우려감이 있는 종목의 경우 실적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는 전략 그리고 실적 우려감이 과도하게 선반영된 종목의 경우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도 기대됩니다. 여전히 시장은 강세를 이끌 만한 그런 요인보다는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지수의 급격한 반등보다는 다소 향후에는 좀 지루한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수에 민감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그 밑에 있는 이제 중형 섹터에 대한 관심, 또한 상대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살아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접근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수의 하방 또한 역시 단단하게 확보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조정 후 자율적인 반등이 기대가 되고요. 대형주의 실적 시즌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수는 좀 갇혀 있고 종목별로 차별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그럼 금일 특징 업종 및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그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29만 9천 원까지 하락을 해서 130만 원을 이탈을 하였고요. 하이닉스 전일 그 엘피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량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좀 피해 입을 거라는 그런 우려감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장 초반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었지만 재차 밀리면서 다시 35,400원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최근 IT 대형주 중에 상대적으로 조금 움직임이 좋았던 LG전자 보합에 마감을 하였지만 장중에 7만 원 선을 돌파를 하는 그런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또한 LG 디스플레이도 최근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반도체를 비롯한 그 LED 종목들 움직임 살아나면서 LG이노텍 역시 최근 들어서는 LED 쪽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대로 삼성 SDI는 최근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추가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실적 발표하였습니다. 우려감은 있었지만 어닝 쇼크 수준은 아니었고요.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정도. 그래서 오히려 실적 우려감을 벗어나는 해소 관점으로 좀 보시고 이제 향후에는 좀 반등도 기대해 볼 시점으로 판단이 되고요.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기아차, 현대차 오히려 양호한 모습,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오히려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낙폭이 컸던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 모습 상당히 그동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재차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4분기 실적 우려감이 있었던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실적 대비했을 때 하락폭이 상당히 조금 과하다 싶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그리고 건자재 업체인 그 LG 하우시스라 그리고 KCC 같은 경우에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좋은 흐름 보여졌습니다. 그 OCI하고 하나케미칼 이런 태양광 업종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고점이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금일 좀 낙폭을 좀 키웠었고요. 그리고 철강 업체도 중국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경제지표 안 나오는 게 악재로 작용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낙폭이 컸던 그 실적 우려감 때문에 낙폭이 컸던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낙폭을 불식시킬 만큼 금일 강한 반등이 이어졌고요. 최근 들어서 GS건설, 그 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그동안에 이제 실적 우려감
부담감이 과하게 좀 주가에 반영되었던 그 대형 건설주 중심으로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시장 대비했을 때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점, 그런 거 유념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은행주 전반적으로 약세, 그리고 유틸리티 쪽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통신업종 전체적으로 LGU+, SK텔레콤, KT 모두 하락을 하였고, 한국항공우주가 새로운 수주 기대감 이런 걸로 좀 강세를 보였던 점, 그게 금일 특징적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중국 PMI 지수에 따른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상쇄되는 모습이었고요. 시진핑 정부와 관련된 스캔들도 중국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유념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중형주들도 오늘 움직임 좀 좋다가 후반 들어서 낙폭이 좀 상승폭이 꺾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하나하나 특징적인 부분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 여전히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9일 연속 매수 그리고 1월 달 들어서 3,900억이 넘는 매수가 유입되게 되면서 코스피보다는 좀 강한 약보합권 현재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도가 발목을 잡게 되면서 조금은 전강 후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 기관의 어떤 발목이 잡히게 된다면 외국인이 매수라는 종목 중심에 다시 한번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부터 조심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지 라인이 되고 있는 5일선을 과연 지켜주게 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장 등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침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기관은 어제에서 오늘도 여전히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50억 정도 매도 전환하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600억이 넘는 매수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강력한 수급 주체로 떠오르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에서 오늘도 600억이 넘는 매수가 유입됐는데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오늘 서울 반도체 ICD, 테라세미콘 같은 LED 관련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매수가 유입되게 되면서 외국인의 매수는 오늘도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장 초반에 기관의 매수가 유지가 됐었지만은 기관들이 매도로 전환된 이유가 스마트폰 부품주 중심의 일시적인 하루 정도든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꺾인 요인들로 좀 작용이 되는데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스마트폰 부품 중심의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어떤 수급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좀 더 둔화가 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연결해서 섹터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외국인들이 홈쇼핑 관련주들 상당히 조금 많이 매수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특히나 통신방송 섹터 같은 경우에 GS 홈쇼핑 그리고 CJ 홈쇼핑이 1% 넘는 강세를 보이는데 홈쇼핑 관련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오늘 100억에 가까운 매수가 유입되게 되면서 오늘 상승 마감을 했고요. 통신방송 섹터뿐만 아니라 수급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sek터, 반도체 섹터에서도 유진테크라든지 원희가이패스, 하나마이크론과 같은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지금 상승 서두에 있는 ICD라든지 AP시스템과 같이 LED 관련 종목들 쪽으로 현재 매수가 들어갔던 부분들도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상승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LED 관련주의 어떤 강세가 이어졌는데 일단 LED 조명 쪽뿐만 아니라 일단 그 삼성전자에서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A3 라인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이 연출됐었고요. 반대로 좀 아쉬운 부분은 오락문화센터, 엔터테인먼트 센터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레드로버가 8% 넘는 급락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스, 미디어 플렉서 같은 종목들이 2% 넘는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금속 섹터 같은 경우에도 일단 누리플랜지, 보성파워텍 그리고 대령산업 최근에 테마성이라든지 그리고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금속 관련 섹터도 1%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상황도 짚어봤습니다.